원래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딱 째려보고 있었던 그런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점차 볼 때마다 거래가 뜰 때마다 한 1,000만 원씩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제일 처음에 봤던 그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아, 석 달 전에 살 걸. 근데 그 가격대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경매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유튜브 이주임의 회사 몰래 하는 부동산 채널의 이주임님 모시고 부동산 경매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주임님 너무 유명하셔서 이미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저희 채널보다 먼저 구독을 하시고 계실 확률이 높은데요. 그래도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주임님은 20대에 경매 투자를 시작하시고 현재는 부동산 11채 플러스 알파 지금 소유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회사 재직 시절 월급 180만 원을 받다가 현재는 부동산 유튜브 최초 1년 만에 14만 구독자 달성하신 대단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해결사 쪼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임의 회사 몰래 하는 부동산의 이주임입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경매라고 하면 그 단어부터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이게 복잡해서 너무 머리 아픈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 왜 알아야 되고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경매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 매물보다는 싸게 살 수 있다. 이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도 경매가 지금 제일 처음 시작하시기에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이요? 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지금 같은 시기에 서울 아파트 가격 조금씩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바닥을 쳤다가. 그죠. 원래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셨던 분들이 딱 째려보고 있었던 그런 아파트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이 가격도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점차 볼 때마다 거래가 뜰 때마다 한 1,000만 원씩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제일 처음에 봤던 그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다. 그 경매로 취득을 하면은 내가 원래 제일 처음 봤던 지금 오르기 전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게 제일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입찰하실 때도 입찰가 선정하는 걸 제일 좀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렇죠. 얼마를 써서 내야 돼? 내가 이 집을 도대체. 내 집 마련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사고 싶었던 그 금액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오르기 전에. 내가 이 가격에 그때 살 걸 맞아요. 후회했던 그 가격대로 한번 써보는 거군요. 네네. 네. 근데 또 다르게 보시면은 경매 투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사고 팔고 바로 사고 팔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단타매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타매매 하시는 분들 좀 더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여러 개 있긴 하지만 이걸 사가지고 실거주 목적이다 아니면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고 싶었던 그 금액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는데요. 왜냐면 항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맞아요. 석 달 전에 살 걸. 근데 그 가격대로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경매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일반적으로 그래도 절차를 좀 알아야 우리가 여기에 임할 수 있을 거잖아요. 부동산 경매 절차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짧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경매 절차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이 경매 신청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경매를 일단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채무자가 그러니까 돈을 안 갚은 사람이 있고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 받는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는데 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때도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나눠집니다. 임의경매라는 게 있고 강제경매라는 게 있거든요. 임의경매라는 거는 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가 갖고 있었던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에 근저당 같은 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3개월 동안 이자를 못 받는다 하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임의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강제경매라는 거는 둘 간의 돈 거래가 있는데 이때 뭔가 담보를 잡지 않고 그냥 신용으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돈을 안 갚았잖아요. 채권자가 소송을 걸어야 돼요. 소송 걸고 승소를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경매가 있고 임의경매가 있는데 이 두 개는 결국에는 똑같이 진행이 돼요. 처음에 신청을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뿐이지 경매로 진행이 될 때는 똑같이 권리 분석하고 입찰하고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근저당을 미리 잡아놨던 그 물건을 이제 근저당 잡아놨는데 이자를 안 내네? 이런 상황이 오면은 바로 경매 신청하는 게 이미 경매고, 그게 아니라 근저당 같은 건 안 잡아놨다가 돈 빌려줬는데 안 돌려줘요, 돈 돌려달라라고 하는 소송 제기해서 판결 받아서 판결문에 기해서 집행하는 게, 그게 강제 경매. 경매가 들어가고 나면은 비슷하게 흘러간다. 네, 그래서 경매가 시작이 되면은 그 신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네. 물건에 대해서 감평사가 가가지고 이 물건이 얼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처음 매각이 시작되는 거를 신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권으로 딱 나오고 그때 아무도 만약에 안 가져갔다 하면은 서울은 20%고 그 외 지역에서는 30%씩 깎인 금액으로 유찰돼가지고 입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최저 금액인 거죠. 그죠. 그 금액 이상으로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괜찮은 물건인 경우에는 첫 번째 매각기일에 매각이 되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죠. 한 작년까지만 해도 감정평가된 금액 자체가 좀 비쌌었거든요. 지금은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평가된 금액이, 감정평가한 그 시점이 지금 최근의 시점이 아니라 1, 2년 전에 감정평가를 했단 말이죠. 아, 그렇겠네요. 지금 매각 기일인 그 물건은 이미 감정평가는 한참 전에 했던 거겠네요. 네네. 요즘 나오는 것들이 2022년, 2023년 이때쯤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물건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신권으로 나온 그 물건 중에서도 저평가된 금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내가 딱 잡았다 하면은 경쟁자 없이 그냥 단독 입찰을 받을 수 있게, 싸게 단독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요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평소에 이걸 많이 지켜본 물건일수록 알아보는 눈이 생기겠네요. 왜냐면 내가 잘 모르던 물건이면 이제 와서 경매 나왔다 해서 살펴보면 감이 안 설 것 같거든요. 이게 좋은 가격인지 안 좋은 가격인지. 근데 평소에 나 여기 아파트 너무 살고 싶어, 이 지역에 너무 살고 싶어 해서 많이 알아보던 지역이면 딱 보기만 해도 이거 좀 싸게 나왔는데? 이 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제일 알고 있는 지역일수록 평소에 관심을 가졌으면은 그 집이 얼마다라고 좀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 계속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경매가 나왔다라는 소식도 좀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얼마에 나왔다더라 하면은 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경매하는 걸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경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뭐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주임님은 그 전에 이제 가장 인기 많은 그 영상에서 저도 이미 시청을 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이주임님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근데 우리 채널에서도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정보를 어떤 사이트에서 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컴퓨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물건을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검색을 하면 무료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트는 들어가 보시면 좀 보기 어렵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리스트 되어 있는 것들도 어디가 어떤 물건이고 좀 이미지화 된 것들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텍스트만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으니까 내가 아는 주소지가 아니면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여기서 보려고 하면 내가 딱 특정해가지고 이 아파트 경매로 나왔다더라 해가지고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어떤 걸 입찰해보지 하면서 볼 수 있는 거는 좀 한정적이다. 그렇죠. 맵으로 이렇게 나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도 필수적인 자료들은 볼 수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이런 것들은 볼 수 있는데, 이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거는 이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좀 적혀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임차인이 있으면은 임차인이 언제 전입신고를 했고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고 배당 요구 신청은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이 법원에서 딱 명시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건데, 현황조사서라 해가지고, 현황조사서는 이 물건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집행관님들이 그 집에 가서 현장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거네요. 누가 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보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혀져 있는 게 현황조사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감정평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평가사가 가가지고 딱 금액을 정해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 금액을 정했는지 이런 게 적혀져 있는 게 감정평가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도 여기서 보진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경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유료 사이트를 이용을 하기는 해요. 근데 어떤 사이트를 주로 보시나요? 저는 제일 처음에 제 조회수 지금 거의 100만 다 돼가는 조회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걸로 많이 유입이 됐죠. 저도 네. 그 영상 보면서 구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상에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는 저 혼자 좀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지옥션이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제일 대표적인 사이트인 건데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거기는 권리 분석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전문가들 의견 같은 것도 다 자세히 적혀져 있는데 비용이 좀 비싸요. 1년에 한 100몇십만 원 이렇게 할 거예요. 1년 단위로 이렇게 결제를 해야 되는군요. 1개월,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일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1년이 제일 싸게 되어 있긴 하죠. 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지지옥션을 사용을 하다가 저희 수강생분들은 제가 가르쳐주는 그 사이트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너무 비싼 거는 부담이 되실 수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탱크옥션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긴 해요. 네. 뭐 옥션이랑 뭐 다른 사이트들도 다 있긴 한데 저는 지지옥션이랑 탱크옥션 두 개만 사용해보긴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탱크옥션을 제가 고른 이유가 좀 가성비가 좋아요. 정리되어 있는 것도 잘 정리되어 있고 금액도 좀 적정하고 1년에 전국으로 볼 때 한 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긴 차이가 합니다. 꽤 나네요. 그죠, 그죠. 네. 여기서도 경매 검색이랑 공매까지도 다 볼 수 있긴 해요. 경매 검색을 눌러가지고 종합 검색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서울,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요. 지역을 이렇게 특정을 다 할 수가 있네요. 네네. 원하는 지역을. 네. 지역 다 확인할 수 있고 물건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경매 나오는 게 아파트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빌라도 나오고 상가도 나오고 공장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내가 아파트만 볼 거다 하면은 아파트만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 어디 나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번 유찰됐고 지금 감정평가서는 얼마고 그러네요. 최저가는 얼마다 이런 게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찾기가 쉽겠어요. 이렇게 그죠? 유료 사이트 네. 이용하는 것이. 네, 맞아요. 네. 하나 정도만 낙찰을 받겠다 하면은 굳이 이거 돈 안 쓰셔도 되고 이거 3일치 무료로도 쓰실 수 있거든요. 처음 회원 가입하면. 네. 근데 지금 너무 탱크옥션에서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쓰실 분들만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 사이트를 이용하시건가 아니면 뭐 내가 특정 아파트를 이미 보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해도 정보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하셔도 되겠네요. 근데 이 법원 사이트에서는 제가 3가지만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이 권리 분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낙찰자가 낙찰금 외에 다른 걸 인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분석하는 거를 권리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권리 분석할 때는 그 3가지 말고도 좀 더 필요하긴 해요. 매각 물건 명세서도 볼 수 있고요. 네. 누가 임차인 들어와 있고 다른 것도 추가해서 봐야 되는 게 세대 확인서 이런 것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입세대 확인서. 네, 지금 전입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 등기부 등본도 원래라면 따로 떼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등기부 또 떼는 사이트에서 다 별도로 발급받아야 되는데 여기 한 번에 정리가 돼 있네요. 건축물 대장도 볼 수 있는데 아파트는 거의 그럴 일이 없긴 해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는 위반 건축물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위반 건축물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또 건축물 대장을 떼봐야 됩니다. 맞아요. 건축물 대장 확인 안 하고 그냥 인수했다가 나중에 이행강제금 나오거나 철거 명령 나오거나 이러면 그게 소유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대출도 안 나와요. 아, 맞아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 있는 거는 임차인 받기도 어려워요. 맞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가 좋은 물건을 찾아서 사실은 경매 낙찰을 받는 게 제일 큰 목표일 텐데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할 때 이주임님의 이 좋은 물건 찾는 법, 꿀팁이나 뭐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좀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요즘에는 신건 자체도 좀 저평가된 물건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매하시는 분들이 감정평가 금액이 그냥 시세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이나 2번 유찰된 것들로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신건부터 보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확인해가지고 신건 물건들 다 권리 분석해서 좀 입찰하고 싶은 물건들이 요즘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평가된 물건이고 경쟁자도 없을 게 너무 뻔하고 그래서 싸게 몇천만 원 이상으로 무조건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물건들이 엄청 많은데 이걸 제가 다 낙찰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유튜브로 오시면은 제 유튜브 멤버십으로 제가 이거를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가입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주임의 회사 몰래하는 부동산 채널 이주임님 모시고 부동산 경매 투자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